564번 풀겠습니다. 이거 먼저 풀고 562번 풀게요. 기억에 fx가 1대1 함수인 것은 1대1 대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1대1 함수라고 해서 다 대응 함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라는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의 성질 중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만 이렇게 보기와 같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f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그럼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랑 확인을 해보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근데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y에서 y로 가는 거고요. 얘는 안에 있는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 겉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다음 디귿을 볼게요. f 안에 gx 함수를 합성시키는 거죠. gx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gx의 치역이 뭐죠? z죠. 치역의 z가 f의 정역으로 둔갑하는 거죠. 뭐냐면 f 안에 g 만약에 3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에 x가 3일 때 이 y 값을 구하면 그 y 값을 우리가 만약에 8이라고 하면 gx가 3일 때 그 y 값을 8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fx에다 그 8을 대입하기 때문에 얘가 x값으로 둔갑하죠. 그래서 치역 y가 정의역 x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래서 g의 치역 z가요. 이 안에 들어가면 fx의 정의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g의 치역 z가요. fx의 정의역 x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z가 x에 fx의 정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f하고 g하고 보면 fx 함수를 x에서 y로 간다라고 하고요. g를 y에서 z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 루트 f는요. fx 먼저 속함수 먼저 따지면 x에서 y로 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겉함수는 y에서 z로 가는데 결론은 x에서 z로 끝나거든요. 그럼 이 g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x의 정의역과 같아요. 그래서 를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fx도 1대1 대형이고 g도 1대1 대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럼 합성함수도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562번 풀겠습니다. x에서 x로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공역도 정의역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f의 1의 값은 3이고요. 세 번째 합성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f1의 값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f2의 값은 1이고 f3의 값은 2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f1의 값이 3이고 f2의 값은 2고 f3의 값은 1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을 할게요. 합성한 형태가 x1로 시작하겠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는 거죠. 그러면 x는 1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x가 첫 번째 함수는 x가 1일 때 3이죠. 그러면
얘가 3이 됐으면 이 치역이 다시 F2의 정의역이 되니까 x값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수는 첫 번째 함수가 3이 x값이 되었을 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함수는 다시 얘가 x값이 됐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1로 시작하는데 끝에 결과도 1이에요. 그러면 x값이랑 y값이랑 같기 때문에 항등 함수입니다. 세 번째에 가서 항등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x 함수는 fx의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gx 함수를 써놓고 시작할게요. g로 바꿔주면 3일 때 1이고요. g로 바꿔주면 g1은 2가 되고 g2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G2의 값은 얼마일까요? G2의 값은 3이에요. 그럼 얘는 한번 합성한 거니까 G3을 합성합니다. 그러면 G3이 얼마죠? 1이죠. 얘가 1이면 우리는 G1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3 더하기 2에서 5가 되는 겁니다. 560번 풀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에 여기 f 안에 식이 들어가 있죠. 얘랑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f 역함수 x가 오고요. 왼쪽에 있는 정역은 다시 치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f와 g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gx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쪽을 gx로 바꿔주고요.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넘어가면 3gx가 되겠죠. 그러면 4x-3이 될 거고요.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x-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해석할게요. fx랑 gx랑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fx가 0 또는 gx가 0입니다. 그러면 f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값이 존재하고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대입해 보면 f 알파에서 0이라는 얘기고요. 얘를 g로 바꿔주게 되면 g 0은 알파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g 0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g 0은 3분의 4 곱하기 0 마이너스 1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아까는 fx는 0일 때 그 x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알파라고 했죠. 이번에는 여기에서 g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2면 x는 알파 2면 gx는 0이다 였어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x값을 가지고 풀었다면 이번에는 gx가 0이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x-1은 0이고요. 3분의 4x는 1, 4분의 3을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x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요.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569번 풀겠습니다. 569번에요.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보고 풀겠습니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식을 써보면 f 인퍼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알파죠. 그러면 F 인펄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F 알파는 0이고요. 공통이 들어가니까 F 인펄스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빼기 F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펄스 알파는 0이거나 F 인펄스 알파는 F 알파랑 같거나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바꿔주면 F0일 때 알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함수와 fx가 같은 x값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5,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같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거나 알파가 5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알파가 뭐였죠? 알파가 3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3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1은 한 번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3x 플러스 1은 한 번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x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요. x는 마이너스를 하나 나오고 3x는 4가 되고 x는 3분의 4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x가 0일 때 알파라고 했는데요. x가 0일 때 y값은 2를 말하는 거죠. x가 0일 때 y값은 이거는 y절편이니까 알파가 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파가 2면 3x 플러스 1이 2라는 얘기고 3x는 1, 그래서 x는 얼마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분의 1과 마이너스 1과 3분의 4를 다 더해준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567번 풀겠습니다. 일단 gx함수가 절대값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절대값 안에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f x-3 마이너스죠. 직접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냥 fx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얘는 x-3에다가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죠. 얘도 양수일 대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기다 x-3을 넣으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gx는요 x-6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x-3이 0보다 작을 때 얘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x-3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 x-3 마이너스 3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지워져서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면 식을 쓸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식을 그래프를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어, 3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요. 여기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가 3일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서 9예요.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x가 되는 거죠.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이 0하고 6이 있는데요. 일단 위로 볼록이면서 0하고 6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6일 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9에서 만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기 때문에 9가 나와요. 그래서 y가 9일 때 여기도 9가 되는 겁니다. 3, 3씩 떨어져 있으니까 9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끊어져야 x 범위가 어디에서 끊어져야 하냐면요. 보시면 0에서 3까지라고 해야 이렇게 역함수가 되는 거. 저기 뭐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요. 범위가 0에서 3까지라고 해야 이렇게 증가만 하는 1대1 대응이 되고요. 아니면 3에서 6까지예요. 3에서 6까지라고 하면 이렇게 감소만 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요. 또 6에서 9까지라고 하면 6에서 9까지라고 하면 또 이렇게 증가만 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좀 살짝 지울게요. 범위가 0에서 3까지던가 3에서 6까지가 되던가 아니면 6에서 9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요. 0하고 3하고 더하면 3이고 3 더하기 6은 9고 6 더하기 9는 15라서 답은 15가 될 겁니다.